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행꿀팁 블로그 운영자 노고즈입니다. 오늘 컨텐츠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제 목소리 앞쪽에 좀 끼워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또 제 의견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냥 단지 그 중에 하나가 청주 부동산 관련한 컨텐츠일 뿐이고 뭐 부동산 관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유튜버 분들이나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뭐 본인이 강의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운영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는 조금 제대로 된 의견이 좀 공유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광고를 한다든지 폭등론, 폭락론 이런 거 너무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다 걸러서 좀 좋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관리를 할 테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 나누고 싶으신 분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디오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말 청주 부동산이 외지 투자자 유입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하였다. 목마른 부동산 시장에 단비일 줄 알았건만 이건 거의 폭우와 홍수의 수준이었다. 이후 방사강 가속기라는 난해한 호재 유치로 그 정점을 찍혀들었을 때 생각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이지 청주는 조정지역에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청주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했다. 당시 여러모로 둘러본 바 차후의 에피소드로 다루겠지만 근교 충북 혁신도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모아일과 더 테라스를 매집하러 가자 추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이었다. 그 시골에다가 뭐 슬픈 현실이지만 며칠 뒤 청주는 조정지역에 들어갔고 이후 거래는 씨가 말라버렸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청주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부동산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한번 남겨보려고 한다. 포스팅을 하기 전 늘 하는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상호작용에 만들어지는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다. 다만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현재 청주의 상황은 과거 언급했던 집값 상승 단계 중 4단계, 그러니까 상승한 가격의 물건들이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형국에 와 있다. 이는 과거 투자자들이 진입 매물을 주고받던 시기에 비해 많이 감소한 거래량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때 구매를 결정하는 실거주자의 경우 대다수가 집을 장기로 보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승한 집값의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 소수지만 청주의 조정지역 해제 효과를 노리는 추가 외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조정지역 해제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투자 수요들은 조정지역임에도 불구 해제에 베팅을 하고 들어오는 것일까? 얼마 전 올라온 부산 주택시장의 조정지역 해제 뉴스 기사를 참조해보자. 이처럼 시중에 쌓인 자금이 조정 대상 지역을 탈출한 투자처로 몰리면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지 부산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청주와 부산을 똑같이 봐서는 안되지만 이런 전례가 있더라 정도로만 봐주면 좋을 듯하다. 만약 여기에 천안이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청주가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면 이 역시도 큰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까지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청주는 투자자들이 노리고 들어온 조정지역 해제의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정지역 해제는 시장의 움직임을 토대로 정부 당국이 정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예측할 뿐이다. 과연 조정지역 해제는 될 수 있을까? 먼저 지정 요건을 알아보자. 그것은 아래와 같다. 현재 청주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4개월 하고도 20일 정도가 지난 상태라 해제 조건에 대한 통계를 뽑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요건이지 해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분석한 당국의 평가와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들이다. 조정지역 해제가 된 다른 지방도시들은 이 요건들을 만족하고 탈출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을까? 그 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각 지방도시를 대표하는 행정구를 선정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대전 중구 약 5개월, 그리고 재지정 후 2년 4개월 동안, 천안 약 4년 11개월, 광주 광산구 약 2년 3개월, 대구 수성구 약 10개월, 그리고 재지정 후에 1년 3개월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약 1년 1개월, 그리고 재지정 후 3년 동안, 부산 수영구 약 1년 3개월, 그리고 재지정 후 3년, 울산 남구 약 2년 6개월.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대규모로 지정되었던 지방도시 주요 구들의 규제지역 지정 기간들이다. 현재 청주는 조정지역 지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2020년 6월 17일날 지정이 되었으니까 현재 약 5개월 정도. 이전 다른 지역들에 비해 확실히 짧은 기간이다. 그렇다면 해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일까? 아니다. 과거 대전 중구의 경우 지정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던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청주에도 희망이 있을까?
과연 그때 대전 중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청주도 이와 같은 전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래 그래프는 당시 대전 중구 조정지역 지정 이후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 변동의 그래프이다. 당시 대전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달로부터 보합세에 접어들어가지고 5개월 뒤 본격적인 시세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월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54로 상당한 시세 하락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대전은 조정지역에서 5개월 만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대전은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월 1%대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고 3개월간의 상승 후 다시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어 묶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주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지정이 있었던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변동 그래프이다. 그냥 선의 기울기만 본다면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4개월이 지났지만 가격에 뚜렷한 변동은 없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이다. 마지막 9월, 10월의 데이터를 보면 완전한 보합세라고 할 수 있는 0.0%대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기가 좋은 흥덕구 경우도 월간 상승률 0.15라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 당국에서 이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본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될까? 대전이 약 5개월 만에 규제 지역을 탈출해 반등을 보였던 것이 청주 해제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조정지역 해제 이후 폭등을 보였던 부산의 주택시장.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부산의 선례 이후 조정지역 해제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근교에 추가 지정이 가능성이 있는 도시 천안을 두고 있는 청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부산은 폭등 사례가 청주 해제 가능성과 가격 폭등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선례일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예전부터 강조해왔지만 시장이라는 곳에서 절대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상품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장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그 원리를 통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매력의 정점에 서 있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그 폭발성이 부산의 시장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부산의 선례가 과연 호재로만 작용할까? 우리는 고삐를 쥐고 있는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별다른 대안 없이 조정지역 해제 후 일어났던 부산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 당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에 특별한 장치 없이 물꼬만을 튼다면 그쪽으로 자본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청주라고 다를까? 눈앞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부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뉴스에서는 청주시가 11월 중에 조정지역 해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KBS 메이저 언론사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정보일 듯하다. 만약 충북과 청주시가 조정지역 해제를 바라고 있다면 당국에 명확한 명분을 들어가면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대출이 안 되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거래량 감소나 주택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섣불리 신청했다가 더 큰 부메랑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불발시 6개월 재신청 제한이라는 페널티이다. 여기에 가장 핫한 가경 아이파크 5차가 12월에 분양 일정이 확정된 만큼 이 또한 잘 감안하여 신청 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 목적 혹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반려시 6개월 제한이라는 조건도 고려하여 주택 구매에 임하면 좋을 듯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주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지 말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는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해보는 것 뿐이다. 늘 베팅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책임도 말이다. 혹자는 이야기한다. 집값 하락세가 드러난 상당구와 서원구부터 해제 신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 의견을 낸 혹자는 바로 지역구를 대표하는 힘있는 국회의원이었다. 이 뉴스가 나가고 신축 택지지구이면서 상승폭이 덜했던 상당구 동남지구에 많은 투자 자본들이 기웃된다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먼저 호가 널뛰기가 시작되었고 많은 지역구 사람들이 정정순 의원을 좋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칭찬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수많은 이벤트들이 교차하는 형국에서 청주의 조정지역 해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산과 같이 그날의 시세 폭등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섣불리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 규제이다. 과거 청주 조정지역 지정도 마찬가지였고 말이다. 관망자로서 상당히 흥미진진할 따름이다.